네,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스피드 전문가 이영익입니다. 오늘 매매들 잘 하셨나요? 최근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이 약간 좀 이상한 기류가 좀 나오고 있죠. 지난주부터. 지난주 한 3일 정도, 지난주 한 3일 정도 이제 지수가 흔들면서 종목들의 어떤 타점이 좀 낮아지는 이제 모양새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이제 그 조선주, 그 다음에 그 방산주라든가 그 원전, 그 다음에 지주사, 정권주, 뭐 이런 핵심 주도주들이 지난주에는 뭡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지수 흐름보다가 상당히 큰 폭의 낙폭들이 좀 있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지수를 횡보를 시키면서 뭡니까? 전반적으로 종목들 어떤 기본적으로 단기 조정을 지금 집어넣는 그런 모양새 좀 나왔고요. 이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해서 상반기 이제 어떤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은 결산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뭡니까 그 업종 내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또 매도를 하는 종목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7월 달 초부터 해서요 포트폴리오 지금 조정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장중에 거의 뭐한 2% 정도, 2%, 1.99% 하락했지만은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거의 뭐 tum에 나오다시피 나왔는데 그게 지난주에 한 3일 정도 연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3130포인트를 돌파하고 3300포인트까지 빠른 시간 내에 나가지 않겠나 우리가 좀 기대를 했는데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상호 관세 내일까지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그 이 부담감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시장은 지금 조정을 지금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조정의 힘이 상당히 강해요. 지금 조정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아마 21선 근방에서 오늘 뭡니까? 넥스트 거래소에서 오늘 그 뭡니까? 그 대부분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하면서 이제 장 시작하면서 이제 개파락 종가 이제 양봉을 끌어올려 놨는데 종목들로 들어가 보게 되면 약간 비슷한 흐름들이 좀 있어요. 뭐그 원전 관련주 주도주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개파락에 꼬리 달린 양봉 그렇죠. 그다음 키움증권도 꼬리가 달린 양봉. 오늘 대부분 다 뭐 이렇게 이제 꼬리가 달린 양봉들이 오늘 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인 이제 오늘 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윗꼬리를 달든지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번 주 특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런 기술적인 반등을 주게 되면은 뭡니까? 지난주에 물량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무조건 다 빠져나가 달라 일단은. 왜 빠져나가 달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앞전에 6월달처럼 강한 흐름이 지금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가 기관 투자자들이 외인들도 그렇고요.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느낌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을 돌린 다음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하여튼 이번 주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뭐 지주사를 포함해서 정권주도 마찬가지고요. 정권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일단은 나왔다가 다시 보자. 왜 이번에 지수 반등 때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뭡니까? 그 다음에 박스 하단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61선을 갖다 붙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뭡니까? 쌍봉을 만들면서 기간 조정의 성격을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그동안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이 기간 조정을 가져가게 되면은 뭡니까? 그동안 우리가 낙폭과대 종목들이 뭡니까?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을 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도 지난주에 보면은 이런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런 양봉 나왔을 때 다 그냥 매도 사인을 집어넣어 버렸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하나 있었죠. SK 그 이 스퀘어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날 이 양봉 강하게 올리는 날 매도를 전부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매도를 집어넣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뭐 지주사 중에서요 몇 가지 종목들이 올라온 종목들도 물론 있는데 우리가 들고 있던 LX 홀딩스 이것도 뭐 제가 추천 나갔던 종목이었는데 뭐 이번 하락에서는 그닥 뭐 그렇게 뭐 하락폭이 그래 크진 않았죠. 크진 않았는데 뭡니까? 다시 오늘 반등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반등 나올 때 그냥 물량을 좀 걷어달라 그냥. 예. 그래서 현금을 좀 돌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은 단기 횡보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지금 상당히 강한 이제 급등들을 지금 하고 있죠. 셀트리온. 그 다음에 뭐 이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오늘 LG 이제 그 전자가 실적이 지금 반토막 나다 보니까 같이 지금 오늘 밀려 내려가 버렸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 되돌림 파동 나오게 되면은 이번에 전고점을 뚫어낼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정도 아리꼬리가 나오게 되면 매수 들어간 자리들이다. 이런 자리들. 그렇게 좀 보시고. 지난번에 이제 그 뭡니까? 원전 관련 주식 중에서 그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지만은 내가 지난번에 한국전력하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면은 뭐 이렇게 조정은 있었지만 그닥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전고점을 이제 뛰어나갈 수가 있는데 굳이 원전주 한쪽에 본다 그러면 내가 한전기술을 뭡니까? 박스권 하단 여기에서는 좀 모아가는 전략을 한번 취해달라. 모아가는 전략. 1차 파동 이후에 눌림목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이제 외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큰 물량을 지금 들고 있는데 대량 물량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집어넣고 있는데 아마 이 조정을 겪어내게 되면은 뭡니까?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돌파해 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지금. 그래서 원전 수주를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이제 그 뭡니까? 설계죠. 원전 설계. 그게 이제 핵심 회사가 이제 원전 기술인데요. 그래서 89,000원, 9만원대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는 모아가는 전략을 한번 취해달라. 그래서 박스 하단에서 지금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 하단에서 조정 이후에 뭡니까? 시장이 안정이 되게 되면 타점을 높여가면서 어떻게 돼? 이 고점을 돌파를 하러 뭡니까?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저점에 왔기 때문에 뭡니까? 60일선 건방 여기에서는 한정기술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우리가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지금 이제 뭡니까? 정권주들인데요. 키움 정권도 지금 상당히 강한 지금 흐름이죠. 키움 정권도 강한 흐름 속에서 이제 첫 번째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 미래정권요. 미래정권. 얘도 지금 상당히 강한 흐름 속에서 이제 뭡니까? 단기 조정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애들이 올라가다가 첫 번째 21선 자리 조정을 겪으면서 올라가다 어떻게 돼? 5일선 타고 올라가다 첫 번째 21선 자리에서 뭡니까? 한번 출렁되게 되면은 기술적인 되돌림 반등이 항상 있어. 우리 주식을 해보면 되돌림 반등이 있고 혹시나 이 되돌림 반등 이후에 지수가 만약에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오늘 상당히 흐름들이 좋았죠. 그다음 방금 이야기 드렸던 뭐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일부 종목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금 2차 전지는 오늘 그 테슬라의 그 CEO 일론 머스크 뭐 아메리칸 당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지금 장전에 지금 뭐 급락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미리 선반영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요. 낙폭과대들이 뭡니까? 다시 이렇게 반등을 치면서 지수를 끌고 나간다 그러면은 정권주는 뭡니까?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키움 정권 이런 것들을 뭡니까? 밀려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매수하고 나서 뭡니까? 단기 반등을 주게 되면은 내 약간 스윙선을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이 횡보 조정하는 구간에서요. 매수 가격만 건들리지 않으면 버티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난 단타로 대응하겠다 그러면 반등 나오면 단타를 처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횡보했다가 뭡니까? 지수가 만약에 3,100포인트 위로 뚫고 나가버린다 그러면 뭡니까? 정권주로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정권주에서. 그렇죠. 그래서 정권주들 지금 21선 금방 나쁜 자리가 아니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 한번 넣어보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요게 좀 뭐 거시기 하다 그러면은 미래에셋증권. 이제 주도주가 이제 미래에셋증권인데, 얘는 한번 움직여버리면은 거의 뭐 장대 양봉, 반상한가 비스무리하게 지금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반등이 한번 나올 타이밍이다. 지금 오늘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풍차를 달고 뭡니까? 다시 한번 반등 줘버리고, 만약 이 저점을 안 깬다 그러면 어떻게 돼? 뭐 보유할 수도 있고 다시 저점을 깨러 내려온다 그러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 상황이 지수가 안 좋은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돼?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매도 쳐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일 장중 분봉 약간 쌍바닥 찍으러 내려오게 되면은 한번 매수 한번 해봐도 된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끌어올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평균 매수 가격이 6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매수 가격이 지금 한 2만 한 1,000원대 정도, 여기에 지금 한 700만 주 정도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700만 주 물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그 다음에 낙폭과대 지금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뭡니까 한정기술, 이런 것들 지금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부터 시장의 흐름이 약간의 어떤 조정성 장세가 와 있기 때문에요. 특히 조선주는 지금 들어가면은 먹을 게 별로 없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방산주도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원자력, 그 다음에 지주사. 지주사도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뭡니까? 약간의 어떤 재료 소멸성 이러다 보니까는 양음량을 만들면서 어떻게 돼? 긴 어떤 기간 조정의 성격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쪽 섹터로 이제 많이 들어가셨던 분들, 지난주에 바닥에서 물량을 잡아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 계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고, 지난주에 단타성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뭡니까? 이번 주에 기술적인 반등을 줄 때 일단은 빠져나오고 현금을 최대한 한번 늘려놔 보자. 시장 흐름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해가시겠죠? 자, 이번 주는 가능한 한 지난주에 매매했던 종목들 기술적인 반등을 줄 때 현금을 최대한 돌려놓고 종목수 줄여놓고 시장의 흐름이 돌아가는 걸 보고 거기에 뭡니까? 대응하는 전략으로 이번 주 매매하는 게 유효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방송 있으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